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원자재 슈퍼사이클 두 번째 시간, 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발 원자재 급등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금속 중에 열 전도율 1위, 전기 전도율 1위, 금과 백금 다음으로 안정적인 금속이면서 향균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은은 귀금속이면서도 산업재해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다음은 금과 은의 장기 시세 차트인데요. 1980년대 작전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대부분 은과 금의 시세는 연동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의 급등을 기점으로 이 시세의 갭이 확 벌어져 버렸고, 이게 코로나 때 정점을 찍는데요. 왜 이렇게 금과 은의 시세 갭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이유는 JP모건의 시세 조작입니다. JP모건은 2011년부터 대량의 실물 은을 매집하면서 공매도 포지션과 허위 매수 주문 등을 이용하여 은 선물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은 선물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ETF를 매집하여 실물 은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근 10년간 지속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이 유명 투자회사였던 베어스탠스를 인수하는데요. 이 당시 베어스탠스를 망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어마어마한 포지션의 은 공매도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은 선물 시세를 낮게 유지할 수 있던 원동력이 이 당시 베어스탠스를 인수하면서 받은 공매도 포지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결과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은이 공식적으로 창고에 있는 확인된 물량만 1억 7천만 온스, 비공식 물량까지 합치면 4억 온스에서 6억 7천5백만 온스가량, 최대 19,000톤 정도라는 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이 28,000톤에서 3만 톤가량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매입 기간도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JP모건이 얼만큼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수익으로 전환된 물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물건이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카메라용 필름입니다. 이 카메라용 필름의 필수 재료에는 브로마 은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브로마 은이 발라져 있는 필름을 촬영할 때 햇빛에 100분의 1초 이하로 노출시키면 잔상이 남게 되고, 이를 약품 처리해서 현상한 게 바로 사진입니다. 여담으로 브로마 은을 영어로 하면 실버 브로마이드인데요. 이 단어를 일본에서 아이돌 사진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차용해서 브로마이드라고 불렀던 게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필름은 거의 사라져가지만 브로마이드라는 단어만 남아버렸네요. 2000년대 초반 DSLR이 등장하게 되면서 필름 카메라의 판매가 뚝 끊기게 되었고, 따라서 필름 생산 및 판매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대 초반 30%에 육박하던 사진 관련 은 수요가 현재는 1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은 채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 요소가 많았던 은 시세가 왜 최근 내년에 100% 이상 상승을 전망하는 곳도 있을 만큼 반전되었을까요? 일단 보시다시피 2021년은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화 약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가 금과 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각종 산업의 성장입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태양광 발전의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태양광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을 보시면 2020년부터 전력 믹스 내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의 핵심 설비인 태양전지에 은을 사용한 페이스트가 상당수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떠서 바르는 형식입니다. 2030년까지 10년간 들어갈 은의 양이 약 9억 온스, 대략 연간 3,000톤가량이고요. 이 외에도 반도체 칩과 전기기차 배터리 등에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계 은 매장량 자료는 솔직히 매번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년 전에도 매장량 60만 톤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은에 비해 금 시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를 은으로 대신해 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반도체 사진인데요. 반도체 생산 시에 들어가는 와이어를 금에서 금은 복합 소재로 변경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같은 곳에도 은을 재료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각각 어떤 산업에서 은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차트인데요. 맨 밑이 사진 관련입니다. 현재는 약 10% 이하로 줄어들어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듯하고요. 맨 위에 연한 노란색 부분이 태양광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늘색이 전자제품 부분이고요. 여기는 19년 자료까지 있지만 올해는 이 수요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은 향균 제품 같은 수요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 4년간 전체적인 은 생산량도 감소 중이고 특히 전통적으로 광산에서 채굴하는 채굴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몇몇 국가의 광산이 생산을 중지하면서 은 시세의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차트는 은 시세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차트인데요. 은 가격과 연동된 ETF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이후에 은 가격이 상승하여 30불 근처까지 갔다는 걸 생각해도 ETF 규모에 비해서는 가격이 덜 올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P모건에서는 아예 이 매집한 은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요. 워렌 버핏도 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다가 아예 JP모건 주식을 매집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월가에서 장기적으로 은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베팅한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의 주가와 은 시세와의 상관관계입니다. 2012년까지 주가는 은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으나 2012년부터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JP모건이 은 시세에 개입했던 시점과 유사한데요. 올해 7월에서 8월에 은 시세 급등 시 보여주었던 고려아연의 상승세만 봐도 향후 은 가격의 상승 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세계 은 생산량이 채굴까지 합쳐서 연간 3만 톤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굴을 제외한 기업 중에 고려아연의 은 생산량이 연간 2,000톤가량으로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 이 은에 대해서 온스당 대략 15.82불을 받아서 1조 2,3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단가가 24불 수준에 와 있고 향후 은 가격의 상승 시에 그대로 추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현 시세만 유지한다고 해도 타 부문에서의 안 좋은 영향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니 은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바로 주가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말에 수익 잘 챙기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